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9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뿌연해요. 그리고 뿌연 만큼 날씨는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아침에 엄청나게 추웠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영하 16도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느낌이랄까, 마지막으로 앙탈을 부리는구나 겨울이. 나 아직 여기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느낌 들었고요. 그러나 다가오는 봄을 피할 수 없다. 봄의 기운이 이제 다 왔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서도 저는 이런 동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심리는 훨씬 더 나빠지고 있는 과정을 걷게 되겠지만, 제 눈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미국 시장이 얼마나 심리가 취약한지를 들켰기 때문이죠. 오늘 미국 시장이 이렇게 약했던 이유 중에 핵심은 월요일 날 미국이 논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네, 월요일이 21일이 미국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대통령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휴장입니다. 휴장인데, 근데 휴장인데 왜 떨어져?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미국 마감 오전장의 의견을 저는 바꾸진 않습니다. 지금 어제 상당히 강력한 뇌피셜을 발현했죠. 제가 보통 뇌피셜을 그렇게 많이 얘기는 안 하고 토요일 날만 조금 얘기는 하는데, 여전히 지금 미국에서 하는 말과 러시아에서 하는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도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떨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철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증원했다. 19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 13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제는 19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뭐가 앞뒤가 되게 안 맞는 게, 이미 그 사진도 좀 나오죠. 그 열차에 태워서 탱크가 이렇게 가고 있는 사진도 러시아 쪽에서는 좀 보여줬는데, 이걸 지금 전혀 믿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할 거냐는 건데, 그래서 어제 뇌피셜로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에 석유 가격 문제가 상당하게 있는 것 같고, 석유 가격 문제는 뒷단에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래서 석유 가격을 떨어뜨려야 할 것인데,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려니까 지금 미국의 셰일 증설과 셰일 오일만으로는 지금 게임이 안 되는 분위기다. 그래서 또 대포 플레이어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마 이란이 아니겠느냐라는 어제 뇌피셜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아구가 안 맞아요. 시장이 빠지긴 빠지는데 아구가 안 맞는 게, 지금 리스크, 지정학적으로 리스크 때문이라면 유가가 빠지면 안 됐죠. 장중에 89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에, 새벽 3시 정도에 주가가 정말 미친 듯이 계속해서 그냥 시초가 대비 계속 빠져서, 아마 참여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 날 대통령 대회가 있으니까 이거 혹시나 주식 들고 있는데 일요일 월요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들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내다 팔았고, 막판에는 너무 많이 팔았나 하고 조금 걷어들이면서 소폭 저점에서부터는 상승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한국 시장 마냥, 이거 한국 시장에서 워낙 많이 보던 거라서 익숙해요. 시장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었다. 그래서 조그마한 악재도 크게 받아들이는 시장이다. 원래 그렇잖아요. 주식 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 레이더에는 뭐만 잡혀요? 레이더에는 악재만 잡힙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뭐만 잡혀요? 호재만 잡힙니다. 이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한번 돌려서 볼까요? 제가 지금 주식 방송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듣다가 정말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어요.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주식 방송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무조건 고예요. 세상에 무조건 고가 어디 있어, 주식 시장에서. 근데 무조건 고야. 그러니까, 왜냐면 특별히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 회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주식에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주식은 항상 조심스럽게 그 길을 가는 건데, 투자라는 건 그런 건데, 근데 저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사실 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편향들이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하락으로 이루어지면서 심리가 하강으로 완전히 접어들었어요. 미국 시장이.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지난 5년간의 흐름으로 보면 코로나 때 이후 지금 가장 강력한 하락이에요. 코로나 때 이후 가장 강력한. 그리고 코로나 전에 또 가장 강력한 하락은 2008년 리만 사태로 넘어가고 2008년 이전은 또 2000년 버블 붕괴 때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번 하락이 되게 생경한 거야. 나스닥 기준으로는 2018년도 하락된 이후 가장 큰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코로나 빼고 폭은 더 커요. 2018년 때 하락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심리가 완전히 쫄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뉴스를 굉장히 증폭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워낙 이런 일이 1년에 한 2번 이상 있거든. 근데 지금 미국의 분들은 지금 코로나 이후 지금 처음 당해보는 일이고, 그리고 2018 나스닥도 2018년 이후 처음이고, 그 전으로 S&P 기준으로는 코로나 이전으로 따지면 10년, 코로나가 한 10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 그 이후에 처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적응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한국에 있는 투자자로서는 오늘장을 보면서 받는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아니, 전쟁 위험을 느끼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유가가 떨어지면 안 되죠. 지금 러시아는 세계 2위 산유국이죠. 아무리 이란이 들어온다고 해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보죠. 지금 이란이 시장에 들어와서 하루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은 대략 250만 배럴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근데 러시아는 하루 생산량이 1100만 배럴이에요. 근데 그 중에 500만 배럴 이상을 수출을 합니다. 이 시장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전쟁이 나면 열받아서라도 수출을 잠깐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어떻게 됩니까? 폭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유가시장 선물이 지금 12개월 이후 선물과 대비해서는 역대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단기물이 거래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이렇게 90달러 깨지고 떨어져? 지금 7주 만에가 떨어졌는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구가. 그렇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서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보기에는 뭐가 좀 아구가 안 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근데 미국 시장은 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지금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왕 유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가 얘기까지 다 끝내고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죠. 지금 이란 핵 합의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전일 이란 핵 합의 복원 합의문 초안을 일부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급한 게 인플레이션 현재 상황에서 계속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그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어도 못 잡고, 그럼 금리는 더 여러 번 올려야 돼요. 지금은 한 1년에 4-5번만 올리면 될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고 7번, 8번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경기가 힘들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베이커 휴즈라는 시추회사를 통해서 계속 미국의 그 원유 채굴 개수가 나오는데, 리그 개수가 나오는데 전주보다 5개 증가해서 현재 520개입니다. 과거 가끔씩 말씀드렸었는데 380개 이렇게 얘기 드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전주는 무려 19개가 증가했답니다. 무려 19개. 그리고 이번 주는 5개가 증가했고, 4주 연속 계속 리그스가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예요. 90달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해도 어떻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옛날 같았으면 분위기 경기 나쁠 거야 막 이랬을 때 이 리그수가 늘어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지기도 했죠. 전혀 안 먹히고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먹혔습니까? 7주 연속 랠리를 했어요. 물론 랠리를 했으니까 얘네가 더 늘어나기도 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안 잡히는 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다른 쪽 원자재는 어떠냐? 다른 쪽 원자재 보시면 니켈 또 올랐습니다. 알루미늄은 또 올랐어요. 미국 대도도 계속 고공행진인데 대도 조금 미국 대도 오르는 건 전혀 미국하고는 상관없지. 더 좋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켈, 알루미늄, 유가 이것들이 계속 오르는 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회피 심리가 지금 미국의 정치권에서 상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뇌피셜을 계속 오늘도 쉬지 않고 돌리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느끼고 있느냐? 채권 시장 같은 경우 안전자산 선호 나타났다. 그래서 또 채권 가격이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뭐 안전자산 선호 난 거니까 위험에 저 전쟁이 임박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연준 인사들 발언에 안심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이. 지금 계속 연준 인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0bp 인상을 얘기하는 사람 불러도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FOMC 회의로 개봉되고 또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 FOMC 회의록 나오면서 그걸 다 김성수 애널이 정리한 거 다 말씀드렸는데 그 밑단에 뭐가 하나 있었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연준 인사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김성수 애널의 그걸 찾아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텔레그램 찾아가서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0bp 하는 사람은 블러드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시장은 오히려 연준 인사들이 발언하면 발언할수록 금리 인상의 폭이 패닉을 당한 채권 시장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크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년물이 이제 2% 수준의 패닉 셀링이었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 초반대까지 지금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여줘서 1.927%고요. 더 웃긴 거는, 더 극적인 거는 독일 10년 분트채입니다. 분트채 금리가 정말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거의 0.4% 마이너스에서부터 쫙 올려서 0.4% 플러스까지 올렸었는데 금리를 지금 현재 0.17%까지 쑥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물론 이제 여기가 유럽에 있으니까 더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채권 시장에 불었던 그 패닉의 바람이 잠잠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채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특별히 상반기에는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반기 가서 한번 다시 고려해 보자라는 입장이고 하반기도 아마 뒤 끝쪽으로 가서 고려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주들의 하락은 지금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빠져? 도대체 언제까지 빠져?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간을 좀 들여서 쫙 훑어봤죠. 근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 왜 이렇게 빠졌을까? 특별히 기술주는 왜 이렇게 빠질까? 봤는데, 악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은 그동안 너무 쉬지 않고 올랐다라는 거.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알지만, 물론 기업마다 이번에 되게 웃기는 게 실적이 조금만 나쁘면 그냥 20% 그냥 내래 꽂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나쁘다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좀 이렇게 등락폭은 있긴 했지만 조금만 나쁘면 그냥 20% 패대기 치고 30% 패대기 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악재는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있고요. 원래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항상 악재죠. 반대로 그럼 호재는 기업이 뭐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많이 떨어진 게 또 호재이기도 해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로 이제 깔고 가시고, 또 이제 뻔한 얘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자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돈을 예를 들어 그 장외시장에서 돈 펀딩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할 때 이 펀딩을 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네들도 자기 돈만으로 펀딩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돈을 끌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 좋을 거로 생각해서 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럼 아니면 이 회사의 목표 수익률이 높아야 높은 배수를 주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 그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미래 이 회사들이 돈을 얼마를 벌어도 된다. 예를 들어 뭐 주당 뭐 그 1달러를 번다. 주당 1달러를 번다고 하면 돈을 나는 얼마를 빌려줄게 했는데 할인율이 높아지면 예를 들어 주당 1달러 버는 회사를 내가
평가를 50달러에 해줄 수 있죠. 금리가 0%나 이러면. 뭐, 금리가 0%면 뭐, 100달러로 쳐줄 수도 있지. 1달러 버는 회사들을. 근데 그 갑자기 금리가 1%로 바뀌었어. 그러면 주당 1달러 버는 회사를 50배 가격인 50달러를 쳐서 돈을 빌려주거나 100배인 100달러를 쳐서 기업 가치를 100달러로 쳐서 돈을 빌려주거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이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1달러 버는 회사는 평균적으로 시장 평균이 뭐 20이면 뭐 그 근처로 자꾸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리 올라가는 게 미래 현금 흐름에 할인을 일으키는, 이렇게 쉬운 얘기를 자꾸 어렵게 하네. 하여튼, 네. 좀 설명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좀 오히려 말이 꼬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보면. 네, 오늘 장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5년 월봉 차트를 다 살펴봤는데,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S&P 500은 2008년 이래로, 3달 연속 음봉을 그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2달 연속 음봉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장 큰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 이후에 뭐 올라가는 것도 역대 가장 빠르게 올라가긴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음봉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과거의 예를 보면은 그 2008년 외에는, 2008년과 2001년 IT 버블 때 빼고는, 2000년이죠.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음봉이 3개 이상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지금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게 3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 3월 15일, 16일이죠. 금리 인상을 하면 이번 지금 시장의 충격은 금리를 올리면서 노출된 악재가 해소되는 거거든요. 악재가 완전히 노출되면서 해소가 되는 거라서 25bp를 만약 25bp를 올리면 그때 이제 시장이 진짜 얘네 베이비 스텝으로 25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시장이 안심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3월 시장에서는 웬간해선 이런 하락들이 모두 멈추고 반전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2달 연속 음봉을 그린 상황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얻을 시점이 저점이 되는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건 2월과 3월 어디 시점에서 저점이 마련되고 이제 다시 어떤 식으로든지 일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지난 5년간의 아니면 2008년 이후에 흐름에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거 보면서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시장이 그렇게 오래 조정을 안 해. 석 달 이상 조정하는 경우도 별로 없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인사 발언 말씀 나누죠. 제가 왜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연준 인사 발언을 보면 뭐 50bp나 거의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인사 발언의 중간쯤 평균치를 가지고 연준이 행동할 거는 거의 뻔하잖아요. 뭐 블러드 말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인사 발언을 보면 마음에 정리하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현재 통화정책 스탠스는 잘못되어 있으며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 얼마나 큰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답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달려있다. 이건 뭐 계속 얘기했던 데이터 디펜던시. 그 다음에 한 인플레이션 모델에 따르면 물가 압력은 마크업 쇼크, 가격 인상 쇼크, 마크업 쇼크라 불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짧게 끝나면서 올해 점점 완화될 것으로 본다. 자기네가 시뮬레이션 하나 돌려봤더니 하반기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의 비슷하죠. 많은 연준 인사들이 했던 얘기가 비슷합니다. 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죠. 3월에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계획된 정책 움직임은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걸 보고 슬슬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금융 여건은 이미 연준의 긴축 기대에 반응하고 있다. 금융 여건이 뭐냐요? 금융시장의 지금 상황은 우리 연준 긴축할 거 이미 다 반영하고 있다. 선반영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현재 주식시장은 금리 올릴 행동을 할 연준을 다 예상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 금리 인상 시작하면 오히려 악재는 해소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중요하죠. 3인자. 현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통화 정책 스탠스를 조정하고 있으며 지금 첫 단계로 순채권 매입을 종료하고 있다. 테이퍼링이죠. 네. 다음 단계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뭐 3월에 금리 올리겠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금리를 올린 그 다음 단계는 대차 대조표를 꾸준하면서도 예측 가능하게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연준이 지금 9조 달러에 이르는 대차 대조표 확대된 부분을 없앨 때도 시장에 알리고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 과정은 연내에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50bp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크게 시작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3인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지표 발표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가 1월 기존주택 판매를 발표했는데요. 전월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연율 650만 채, 예상치는 610만 채, 예상치보다 높게 기존주택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 1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전월보다 0.3% 하락한 119.6, 예상은 전월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기업 실적들 몇 개 나왔는데요.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 로쿠가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해서 22% 하락했습니다. 요즘 뭐 조금 이상하면 이렇게 많이 주가를 빼요. 쉐이크쉑은 1분기 매출 예상치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4%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베팅 업체 드래프트킹은 손실이 확대가 예상된다고 얘기하면서 2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얘네들은 이 IR에서 다 자세히 얘기해줘. 이런 거 굉장히 좀 부러운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같은 게 아니고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는 것도 안 알려주려고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효석 뭐라고 불러야 돼? 매니지스트?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효석 님이 지금 청와대 청원 올린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확인해보고 확실해지면 월요일 날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동참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몸 관리를 하느라고 굉장히 빨리 퇴근을 했어요. 역대 1년 반 내 가장 빠른 퇴근을 한 주 동안 했기 때문에 많은 그 주말 영상이 없고 대신에 약간 깊이 있는 주말 영상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려우신 분은 보시면 좋겠는데 반도체 제국의 미래의 저자 정인성 작가가 저와 대담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하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도가 좀 있는 상태에서 대담을 하면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신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1시간짜리라서 반반 나눠서 토요일과 일요일 날 여러분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주말 편안하게 잘 지내시고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